국민내각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심 후보님이나 안 후보님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지난 2년간은 마녀 사냥이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윤 후보께서는 이런 정치 보복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예, 보신 것처럼 주말인 오늘도 뉴스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단일화 움직임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2위, 크게 4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안철수 후보 얘기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오늘 유세 일정이 끝나는 저녁 7시 이후에 두 사람의 담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단일화 관련 TV토론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어제 윤 후보 말이었습니다. 최병문 의원님, 달력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이 26일, 글쎄요, 혹자는 단일화 단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이고 투표용지 인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을 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8일부터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면 거기에 사실은 이제 단일 후보로 돼서 만약에 누군가가 뜻을 접는다면 그 사람 이름은 아예 인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 저 이후까지 미뤄진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 투표소에 붙여야 됩니다. 누구누구는 그 후보로 이제 등록은 했지만 이제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걸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효과가 이제 감해진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 이런데 오늘은 또 묘하게도 안철수 후보의 생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 또 두 후보가 전부 서울에서 유세를 마치고요. 마치는 시간도 또 6시 30분으로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은평구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서울 강남역에서 6시 30분에 유세가 잡혀 있거든요. 예. 끝나고 나면 대략 한 7시 좀 넘는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일은 이제 각자 또 지방 유세를 나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오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짐작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다. 다만 극소수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인재영입위원장이죠. 김영환 전 의원이 진전이 좀 있다. 그러나 산통을 깰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약간 예. 이제 좀 연기를 피웠는데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하튼 오늘이 그 두 후보가 서울에서 유세를 마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는요, 지난번보다는 윤 후보를 공격하는 수위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어제 토론 직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발표를 하고 경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승패와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단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을 하시겠다면 모르죠. 저는 계획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안철수 후보의 생일이기도 하고 저녁 은평, 강남에서 유세를 마치는 부분도 엇비슷하고 이도원 의원님. 네. 내일부터는 또 각 후보 모두 지역 유세라고 하는데 만약에 만난다면 또 은평하고 강남이니까 대략
저녁 7, 8시쯤에 여의도에서 만나는 건 아닌지 뭐 벌써 뭐 별다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주일 전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20일 날 그 안철수 후보가 결론을 그 선언했을 때, 그리고 21일 날 경제 분야 토론회 때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예.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그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24일 날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문자 전화 폭탄이 계속 와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전화를 받기도 어렵고 문자를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언론에서 윤석열이 전화했는데 안철수가 안 받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안철수 후보가 또 그 문자를 다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윤석열 후보가 보낸 문자가 있으니까 예. 그걸 열어보고 저는 답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답장을 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알았습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뭐 오늘 만남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그 소통이 오가고 있고, 앵커가 잠깐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제 윤석열 후보는 경북 지역 유세가 있는데 거기서 1박을 합니다. 그리고 안 후보도 지방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아주 그렇게 넓어서 뭐 지방 간다고 못 만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오늘 만나기가 편하죠. 다만 뭐 생일이 약간 그 어떤 계기가 되냐, 그거는 별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 후보가 그런 걸 챙기는데 조금 약해요. 작년 추석 때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의 딸 그 안설이 박사가 아주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유명 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럴 때 그 저 안 후보에게 그 전화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추석 때 전화를 안 했고, 그걸 설이요. 그러니까 설이 되는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후보가 그 사실을 알고 조금 그 서운해했었습니다. 그렇게 예. 좀 세세하게 챙기는 거를 윤 후보 그리고 윤석열 캠프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은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본인 휴대전화로 단일화 빨리 받아라, 단일화 해라라는 문자 폭탄을 여러 지지자들, 특히 뭐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겠죠. 그런 게 시달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에 이거 지금 많이 오는데 대부분 물론 점잖게 단일화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지만 강하게 얘기하거나 좀 약간 욕설도 섞인 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전화 받기도 어렵고 문자 받기도 어려운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윤석열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사를 얘기를 했고, 그게 저는 윤 캠프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뭐 기사를 봐도 윤 후보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 지지자들에게 보내진 메시지는 아직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지금 근데 그 4명의 후보 가운데 양 네. 거대 정당, 이제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4명의 후보 가운데는 요즘 검색량 1위가 단연 안철수 후보다. 결국 단일화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 매체가 그러니까 대선 D-50, 50일이 지난 1월 18일이거든요. 1월 18일 이후에 내 후보의 기사 검색량을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기사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제안을 했던 2월 13일 같은 경우는요, 안철수 후보의 검색량이 윤석열 후보의 2배,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보다는 4배 이상으로 검색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왜 카인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검색 시스템에 예. 이 지금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많이 지금 그러니까 거론되는 이유는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카인즈라는 거기에서도 보면 이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2월 13일 날 단일화 제의하고 난 이후에 이 지난 25일까지 이 검색을 해보니까 단일화 관련 기사가 3,000건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인 대장동보다 훨씬 더 높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다. 예. 이거 자체는 그만큼 이 단일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 지금 기사 내용에 있어서의 긍정 부정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난 일요일 날, 그 20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제안했던 것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려스럽다,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원한다, 안타깝다 이런 식의 바라는, 단일화를 바라는 강한 보수 지지층의 염원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다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 됐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거의 뭐 수치가 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복희영 대변인님, 뭐 이재명 선대에서 봤을 때 여권은 결집하는데 보수층이 뭔가 윤석열 후보로 결집 못한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상황은 뭐 양 캠프 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예.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다소 좀 빠지는 이유는 지난주에 단일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쨌거나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 이것들은 어찌 보면 뭐 선거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하고 또 하나는 TV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대답이 미흡하다든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보수 진보 양 진영에 예. 이미 고정된 지지 세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에 합리적 판단으로 후보가 얼마나 유능하냐, 준비됐느냐, 대통령감이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층들은 다소 좀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이제 중간자의 입장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여론조사 하나 또 볼 텐데 이건 정확히 단일화 관련입니다. 단일화가 결렬되면 만약에 끝까지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윤석열 46.7, 안철수 32. 물론 이걸 뭐 여론조사로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윤 후보 책임이 크다라는 여론조사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2월 13일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뭐 안철수 후보 나름대로는 아마 상당한 정도로 검토 끝에 야 이게 마지막 승부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는 답변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아쉽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적극적으로 뭔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뭔가 이렇게 자꾸 피하는 듯한 모양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한다면 아마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보다는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까 나온 그런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어요.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실패 시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 더 과반 넘는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글쎄요. 뭐 별별 책임을 두고도 나중에 후폭풍이 있을 만한 여론조사들이 좀 있습니다. 보수 야권을 통해서요. 어제 TV 토론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소고기, 초밥, 뭐 백숙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제 해서 이게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근데 이거를 또 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 후보님이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공직 사정이라든가 이런 감찰이라든가 이런 감사 이런 공직 기강 잡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저게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이도원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전화 통화는 시도했고 통화는 불발됐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도원 의원님 취재에 따르면 다시 통화를 했다는 얘기고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시도했으니까 저녁 7시쯤 만날 수 있다. 지금이 한 6시인데 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 그럼에도 시간이 좀 있으니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얘기고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 경쟁 빼고는 다 하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 얘기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만 빼고 하자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얘기했다면은 만나지도 아마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분이 협상을 시작한다면은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지 협상 자체가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20일 파기 선언하는 그날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를 받는 방안까지 해가지고 아마 논의를 시작할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막상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그럼 그 여론조사까지 하자. 그럴 때 안철수 후보가 그래 바로 여론조사 할자 그렇게 할지 아니면 진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론조사가 빠진다는 전제가 되면은 이 협상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다만 조금 상황이 나아진 거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준석 후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일부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 없다. 어차피 지지자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계산에 의해서 그러는 거고 그게 윤석열 후보의 뜻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또 안철수 후보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지만 물론 이것도 추측이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만약에 저희 대선 특집 뉴스탑 10 시간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야권 단일화 관련 소식 중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어제 TV토론 중간에 나왔던 여러 얘기들을 다음 주제에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